구한말 죽창을 들고 봉건과 외세에 당당히 대항했던 우리 농민들의 동학혁명 정신. 2020년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국내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발벗고 나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우리 증시를 톡톡히 지켜냈는데요. 이를 동학혁명 정신에 빗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초 2,700선을 넘어서며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내년 우리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올해 재테크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주식이었습니다. 과거 증시를 주도하던 세력이 외국인이었다면 올해는 국내 증시를 지켜낸 1등 공신은 외국인의 투매도 시장을 방어했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증시가 이제는 2,700선마저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투자자협회, 금융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저희 협회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자본시장법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009년도 법이 제정이 되면서 종전에 있었던 증권협회 그리고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통합돼서 그렇죠. 현재의 금융투자협회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현재 저희 협회의 회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 선물사가 회원사로 있고요. 토탈에서 453개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이제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이제 금융투자 산업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 회원사 업무를 지원하고 대정부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중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본시장의 어떤 전문 인력 육성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투자자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이 참 다이나믹했잖아요. 올 한 해 전체를 좀 리뷰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올해 그 증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말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의 사태의 확산에 따른 국내 증시가 그 변동성이 많았다라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그 증권시장 개설한 이래 그 최초로 2,700%를 돌파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연초 대비해서 한 80% 증시가 상승한 그런 이제 시장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 시장의 힘을 어느 때보다도 잘 보여줬던 한 해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동학개미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갈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 60조 가량 순매수하는 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동학개미운동의 원인이랄까 아니면 이게 단순한 애국심에 의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는 것은 크게 떨어졌을 때,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이제는 사도 된다 아니면 사야 한다라는 그것을 배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두 번의 외환 그 금융 위기를 겪었었는데 하나는 이제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한 번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도 그 시장이 어려웠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그 시장을 그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됐었고 당시에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도 정부의 그 어떤 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외환을 공급한다든지 콜 규제 시장을 완화를 해줬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산업은행, 한국은행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줬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과거의 경험상 성공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그 하락 장세를 그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 금리가 1% 중반에 머무르고 그렇죠. 지금 있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어떤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이런 네. 것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의 유동성들이 풍부하게 자본시장으로 유입됐던 사항들이 그 나름대로 주식시장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종전에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그 얻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SNS 등 이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주식 관련된 다양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그 참여하는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첨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또 우리 국내 자본시장, 특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문제였거든요. 요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게 이제 그 종전에 정부에서 2017년도 때 대주주의 요건을 종전에 이제 10억 원을 갖고 있으면 그 대주주로 받던 사안들을 네. 올해는 3억 원만 가지면 대주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게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지났다고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제 일단락을 했던 것이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3억 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발표를 했으나 네. 3억 원으로 가게 되면 연말에 주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오래간만에 시장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하는 기껏 그런 얘기가 기껏 있어서 불쏘시개로 태워놓고 네. 물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사실 뭐 3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과연 3억이 대주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저희 협회를 비롯하고 또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결국에는 그 10억 원을 대주주 요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공모주 얘기 좀 해보죠. 올해 BTS의 아빠라고 할 수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어마어마했었고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상단이 뭐 따상이니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있던데 공모주 투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올해 이제 공모주 시장이 열기를 보였던 거는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수익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바이오팜을 이제 필두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네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 평균 공모주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25대 1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저기 우리 시장 개설 이래 처음으로 이제 보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공모주에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다른 재테크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가면서 공모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름 높은 수익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TS 팬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냉정하더라고요. 시장은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제 기억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히트는 못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모주 투자할 때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을 한번 네네,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 사실은 이제 공모 가격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모 가격 산정 근거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걸 개인이 따져보기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보면 네.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기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는 SNS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증권사를 통하면 그 공모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수혜 측 결과를 또 확인하는 것도 네. 하나의 공모주 투자할 때 이제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기관들의 수혜 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그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 참여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결과를 확인할 좀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면 상장 초기에 기관들이 이제 그 매도를 많이 하는 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한 의무보유 확약, 락업이라고 하죠. 의무보유 네. 확약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하면 공모주 투자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뜨거웠던 공모주 투자욕이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여전히 이제 시장의 그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 그 IPO 하려고 하는 그 초대 기업들이 상당히 줄을 이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공모주에 대한 그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말 나는 주식 투자 처음 한다. 네네. 그러면 금융투자자협회한테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협회 이제 그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이 있는데 저희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원을 말하는 건가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 있고요. 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일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참고하시면 그 초보자가 그 시장에 입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높은 기대 수익률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높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 예를 들자면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뭐 학자금 이런 식의 그 단기간으로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몰빵 투자 또는 뭐 묻지마 주식 투자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결과는 모두 본인한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할 때 본인의 투자 경험, 뭐 투자 위험 그리고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 및 투자 규모 등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그 결정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드립니다. 주식 투자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TV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자, 그러면 내년도 아니 뭐 아직 12월은 안 끝났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잘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는 더 다운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주식 시장만 이렇게 화랑을 보인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 이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신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인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 이걸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에 따른 그 글로벌 수요 회복세 그런 부분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성공 여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의 주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 이 부분이 이제 증시의 어떤 그 미래 전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잘 내는지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 회복, 경기 회복이 잘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위기는 기회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네,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는 코스피. 내년에는 3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